반갑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검색을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정보 검색을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 중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접속 후에 보시는 것과 같은 메뉴를 사용하여 실거래가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신 후에 나타나는 사이트 중 이 사이트를 접속을 하여 결과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인 매매나 빌려주는 임대를 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며 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6년 시행 당시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2007년 60일 이내로 변경된 바 있는데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창 네이버를 열어주시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라고 입력어를 입력하신 이후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찾고 싶은 실거래가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든지 연립 다세대, 단독 가구 등 필요한 곳을 클릭하여 검색하여 보면 됩니다.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기준 연도, 주소지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세부적인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고 난 이후에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또는 알고 싶은 곳의 실거래가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들어오셔서 기준 연도는
2018년도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하여 옛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집원 주소로, 바뀐 주소, 신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셔서 아래 주소를 세부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집원 주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서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단지명을 알 경우에는 적어 주시고 모르실 경우에는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여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블록, 집원 등의 사유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도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 왼쪽 검색창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검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이며 윈도우는 윈도우 10 지금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윈도우 10과 이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윈도우 10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 엣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와 같이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임기응변 혹은 융통성이 더 바른 말이겠죠.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한 곳 중에서 이곳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창이 열리는데 지금 요 개포동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거래 내역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구의 개포주공 4단지를 클릭하였을 경우에 매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이며 전용 면적 35.64와 42.55 두 개, 그리고 이것은 12월에 거래가 된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 10월, 8월 등 월별로 거래가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1월부터 1, 2, 3, 5월, 6월은 없고요. 7, 8, 9월 없고 10월, 12월 거의 1년 연중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 중에서 거래가는 이 금액이 거래 금액인데 만원 단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금액이 14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보시면 네, 건축 연도가 1982년도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확실히 비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요 창을 다 확인하시고 나서 보시면 전월세라는 거 보이시죠? 전월세도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2.5 이렇게 전용 면적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42.5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소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그냥 토지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검색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주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동을 검색을 하니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그리고 금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매매가 없습니다. 전월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는 월세 24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강원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강원도, 강릉시, 무조건 저는 처음에 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을 경우에 지금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용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 면적과 계약일 그리고 11월 30일이 되겠죠. 계약일이 거래 금액이 5,5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 거래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구분란에 지분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네요. 지분 거래가 무엇인지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블로그에서 지분 거래, 지분 판매라 불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백과의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거래가 지식백과에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학사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분 거래에 대한 영어 사전, 중국어 사전이 보이고 국어 사전에서는 지분과 거래가 따로따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분 거래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분 거래는 지분 판매라고 하여 땅을 파는
그런 거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상업 업무용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업무용 올해 걸로 한번 볼까요? 서울특별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에 대한 업무용이 2020년 6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라는 말이 보이며 판매라고 되어 있고 일반 상업이 되어 있으며 제1종 근린 생활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처음 보는 용어가 많은데 제2종 일반 주거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라고 검색을 하니 이렇게 지식백과에서 바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용도 지역의 주거 지역 중 일반 주거 지역의 하나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 이런 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지만 이렇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검색을 바로바로 해볼 수 있어서 인터넷이 매우 편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업 업무용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또 젊은 층은 오피스텔을 선호하는데 오피스텔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를 검색을 하여 오피스텔을 검색을 하니 2020년 5월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보증금이 꽤 비쌉니다. 대신 월세는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인 데스크탑 PC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창 열어주시고요. 검색어 입력하는 곳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입력하시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나면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검색으로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이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옛날 사이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핸드폰이라 화면이 좀 작습니다.
손가락을 양쪽으로 벌리듯이 하여 화면을 키워주시면 이렇게 위에 메뉴가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아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아까는 2018년도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20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무조건 저는 처음에 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처음에 있는 주소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개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는 곳이고 전용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은 2층이라 되어 있고 건축연도, 도로 조건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일반 PC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경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다 보여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화면이 좀 글씨가 많이 작거나 하니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의 속도 느림이 발생을 한다든지 화면이 다 보여지지 않는다든지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런 화살표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입력을 하신 이후에 이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사이트의 메뉴에 메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세 검색할 수 있는 메뉴를 입력을 하신 후에 검색을 하시면 내가 궁금한 곳의 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앞서 살펴보았던 부동산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이후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입력을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인 한국도로공사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통행요금이라든지 휴게소, 주유소 등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처음 검색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라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곳을 클릭하셔도 되고 주소를 클릭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검색창이 바뀌게 되겠죠. 하시면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메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선 안내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노선 번호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선 번호에 대한 이런 고속도로에 가면 이런 노선 번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선 안내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노선에 대한 이런 고속도로 노선 안내 번호와 이러한 지역이 골고루 나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통행요금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요금을 누르신 이후에 통행요금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통행요금 조회를 눌러보시면 일종 소형차에 대한 차종 분류 기준 이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라는 말이 보입니다. 2종 중형차, 3종 대형차, 4종, 5종, 그리고 1종 경형 자동차 등 차종에 대한 분류 표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차종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곳에서 통행요금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요금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지역을 입력하시고 도착지 지역을 입력하신 이후에 요금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조회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경차와 관련된 요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도 이렇게 울산 톨게이트 이런 식으로 부산 톨게이트까지 총거리는 52.8km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종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적용 차량 예시에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등 구분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면서 고속도로 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경로 내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내 휴게소를 클릭하였을 경우에 통도사 부산이라는 휴게소가 있다라고 나오며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기호에 대한 것을 잘 모를 경우에 밑에 보시면 수면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쉼터, 이 표시가 쉼터가 되겠습니다. 이발소, 수유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국, 논수산물 판매장 등 하여 기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서 상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도사 부산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부산을 검색을 하니 좀 전에 보였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며 커피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대표적인 먹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보신 이후에 돌아가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기를 누르면 다시 처음에 울산 부산 간 조회했던 경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 요금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같은 사이트가 맨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화면 배치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노선 안내 표시이고요. 이렇게 노선 안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메뉴가 화면이 좁기 때문에 이곳에 넣어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눌러주시고 통행요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요금 조회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울산과 대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대전을 검색하였을 경우에 차종에 대한 요금이 부산보다는 훨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로도 꽤 많은 곳을 거쳐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경로 내 휴게소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양, 건천, 경산, 칠곡 등 앞서 부산보다는 훨씬 많은 휴게소를 지나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금 휴게소 주유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지금 노선명이 경부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선에 대한 휴게소도 이렇게 살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발하기 전에 미리 경로라든지 휴게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검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배를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제를 건너질러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조선 정조대왕은 화성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놓고 자주 능행을 다녔다. 능행을 위해서 한강을 건너야 했고 그때마다 이것을 설치했다. 왕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 배를 모아 임시 다리를 만든 것이 이것인데 임시로 설치한다고 해서 대충 만들지는 않는다. 배에 귀틀을 건너 지르고 그 사이에 청판을 깔아 우물마루 깔듯이 상판을 만들었다. 또 난간을 설치하고 단청까지 한 고정된 목교 못지않은 격식이 있다라고 하여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를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고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으며 핵심되는 왕이 조선 정조대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의 사도세자 무덤에 자주 능행을 다녔을 때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온 검색어를 이용하여 조금 길게 검색어를 입력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와 관련된 곳에서 배달이란 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이란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건너지를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화성행차에 담긴 의미는 왕권 강화, 민심 통제, 다목적 국가축제 등 정조의 화성행차에 담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화성 행차에서 주목받는 것은 바로 정약용이 지은 배달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이란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건너질러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배다리가 놓인 지역은 현재 한강대교 즉 용산에서 노량진을 잇는 곳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다리 건설에 필요한 배는 크기를 고려해 강 가운데에는 큰 배를 두고 점차 작은 배를 사용해 아치형으로 배다리를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조의 배다리 설계는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이었으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여 배다리가 답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다리로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니 지식백과에서 배다리가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건너질러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조선 정조 대왕은 화성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놓고 자주 능행을 다녔다.
라고 하여 이 부분에 보시면 문제와 동일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검색어를 지어 주시고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니 앞서 본 것과 같은 비슷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관광 포털이라고 하여 배달이는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건너질러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라고 하여 이 부분에서도 배달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인 배달이를 통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로 검색을 하니 같은 지식백과의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대왕은 화성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놓고 자주 능행을 다녔다. 라고 하여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에 깃들을 건너 지르고 그 사이에 청판을 깔아 우물마루 깔듯이 상판을 만들었다. 또 난간을 설치하고 단청까지 한 고정된 목격지 않은 격식이 있다라고 하여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았던 문제의 답은 배달이이며 URL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승용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금 결제 기준 요일시간 할인 없음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곳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구간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은 고창에서 담양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구간이 나오고 있을 경우에는 맨 처음과 끝에 있는 지역을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으로 하여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요금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창과 담양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여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고창에서 담양까지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과 같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이 경로가 완벽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1종, 2종, 3종 차의 종류가 많은데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에서 승용차 이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이며 이축 차량이고 윤폭이 279.4mm 이하인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일종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일종에 대한 요금은 보시는 것과 같이 2,8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막대, 가로막대 3개가 있는 상세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핸드폰에서는 탭을 해주시고 고속도로 메뉴에서 통행요금을 탭해 주시면 됩니다. 통행요금 조회를 탭해 주시면 이렇게 출발과 도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고창과 담양을 각각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여 요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요금 조회를 하였을 경우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종, 2종, 차종별로 요금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요금이 아까 보셨다시피 1종 소형차, 승용차, 이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인 것의 요금은 2,8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8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800원이며 인터넷 주소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조회 방법만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열심히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조건을 바꾸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이축 대형 화물차, 이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금 결제 기준 요일 시간 할인 없음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이번 구간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대구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총 거리는 97.4km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화면에 들어오셔서 출발지를 부산, 출발지를 부산, 도착지를 대구로 하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구로 하였을 경우에 다양한 요금이 나오고 있으며 총거리가 97.4k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노포, 그 다음에 대구전의 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포, 대구,
그리고 97.4인데 조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1800m 초과라고 나오고 있으며 윤폭이 279.4mm 초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축 대형 화물차이죠. 이축 대형 화물차인 이축 대형 화물차인 이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헷갈리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종 대형차로 확인이 됩니다. 3종 대형차는 12,5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검색했던 화면을 위로 올려주신 후에 앞서 살펴보았던 검색어를 지우시고 새로운 검색 지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을 입력하신 이후에 요금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요금을 클릭하시고 나면 3종 12,500원 3종 대형차, 이축 대형 화물차, 이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라고 하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종은 12,5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에서 확인되는 금액도 12,500원이며 URL 주소도 이와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려운 과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해결을 못하시더라도 도전하거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시죠? 꾸준히 찾아보는 연습 꼭 해보셔야 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을 다 들으신 후에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면 되는데 자꾸 깜빡하시는 분이 계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